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전북도청 공연장에서는 생존 독립유공자와 가족, 관계기관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이 진행됩니다. 기념식 참가자들은 독립운동 추념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할 예정이며 각 시군에서도 애국선열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 완주 고산 휴양림에서 나라꽃인 무궁화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종 가까운 무궁화가 꽃을 피웠는데요.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강렬한 여름 햇볕 아래 무궁화밭이 제 색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의 꽃잎 한가운데 붉은 심이 있는 홍단심부터 푸른빛이 감도는 청단심, 소박하고 단아한 순백색의 무궁화까지 18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무궁화 모두 재래종이거나 재래종을 개량한 것입니다. 좀 특이한 게 많이 있고 옛날에 한 가지로만 이렇게 느꼈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더 예쁘게 느껴져요. 스타킹과 철사로 나만의 무궁화꽃을 만들어보고 묘목 나눠주기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난 2011년 무궁화 테마식물원이 조성된 이후 완주에서 매년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무궁화 축제는 10여 개, 50여 곳에서 열리는 벚꽃축제에 비해서도 적은 수준입니다. 무궁화를 보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애들한테도 우리나라 꽃에 대해서 7월부터 석 달간 쉴 새 없이 꽃이 지고 피기를 반복하는 강인한 생명력 탓에 일제시대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무궁화. 나라꽃 무궁화를 볼 수 있는 축제는 광복절을 낀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에 필요하다며 도입한 법입니다. 그런데 시행 1년 된 법을 다시 바꿔 선행학습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습,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과후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에 비해 교과 과목 보충 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선행학습을 금지한 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 1년 만에 법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을 줄이고 농어촌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다며 방과후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에서 미리 진도를 나가면 정규 수업이 되레 보충 수업을 하는 꼴로 오히려 사교육을 장려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법 자체를 만들 때 좀 많은 고려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졸속 처리되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도교육청 역시도 정부의 방침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의사항이 없는 한 선행학습은 금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선행학습 금지법의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하면서 법안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위험한 통학로에 대해 안전대책이 마련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50곳의 통학로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속방지턱과 단속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등이 적절히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안전 문제가 심각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청 등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내에 결코 반갑지 않은 전국 1위가 있습니다. 바로 상업용 건물의 빈 사무실 비율인데요. 당분간 공급 과잉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도청 인근의 전주 효자로변의 빈 사무실 외벽마다 임대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1년여 전부터 근처의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높은 임대료에 상권이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같은 건 이제 좀 그대로다 보니까 상가들이 이렇게 빈대가 들어오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서부 신시가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건축된 지 2년이 지난 4층 건물은 3층만 사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층은 다 비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임대 문의조차 없다 보니 빈 공간은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 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사무실이나 상가가 공실률이 많아지고 또 영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북 혁신도시 역시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1층을 빼고는 사무실 절반 이상이 입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빠르다 들어오는 게.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전북 지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사무용 공간, 즉 오피스가 22.5%로 전국 1위, 중대형 매장용 16.9%, 소규모 매장용 7.3%로 각각 전국 2위와 3위입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경우 상업용지 비율은 15.3%로 적정 수준의 2배 이상 높아 과잉 공급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을 좀 빼려고 상업용지를 좀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고 중심 상업지를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향후 전주 지역에서는 만성지구 등 신시가지 개발이 추진되면서 상업용 건물의 높은 공실률은 구도심까지 퍼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라북도가 익산 북부권에 신규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함열과 낭산, 3기 지역 산단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물류 지원을 위해 민간 사업비 약 750억 원을 유치해 익산 정족동에 35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실수요 검증과 행정 절차 협의를 거쳐 오는 2017년까지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2분기 도내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2010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108.8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부문별로 보면 금융과 보험이 6.9% 증가했고 보건과 사회복지에서도 상승세를 이었습니다. 또한 2분기 소매 판매액 지수도 105.7로 지난해에 비해 1.3% 올랐습니다. 한옥마을과 무형유산원을 잇는 인도교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 효과를 전주천 건너편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무형유산원으로 이어지는 인도교를 2016년 하반기까지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교는 전주천 자연경관을 고려해 설계되며 오는 10월 착공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북을 포함한 호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 등 여론조사를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새정연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신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파장이 있었지만 정확한 민심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관련해 도내 국회의원들과 상의를 할 예정이며 이번에는 전북 전남 외에 광주까지 포함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도의회 주문과 지적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의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 긴급 현안 질문, 건의문과 결의문 등에 대한 후속 절차를 매분기마다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전라북도의 각종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고 처리 실태도 제때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공장시설 화재 예방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현재 도내 공장시설과 창고시설 12,000여 곳에 대해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의무사항 이행 실태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며 9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4년간 도내에서는 공장이나 창고시설에서
모두 646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고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국민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진년 웅치전몰 순국선열 추모제가 지난 13일 진안에서 열렸습니다. 이 밖의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창군이 어린이집이나 초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예방을 위한 것으로 센터 소개와 홍보 동영상 시청, 비상벨 작동 체험 등 센터의 역할과 효과를 직접 배우게 됩니다. 올해 1월에 개소한 고창군 통합관제센터는 방범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을 목적으로 관내 366대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기 시 상황 통제력이 취약할 수 있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체험교육 확대와 민생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선열들의 애국혼을 추모하고 호국 정신을 선양하는 웅치전 추모제가 진안군 북이면 새동리 신덕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웅치전은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로 침투해오던 수천의 왜군을 맞아 조선의 관군과 의병이 지금의 북이면 새동리 신덕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 전투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매년 양력 8월 13일에 추모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매년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장수군 애양교육진흥재단은 중고등학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학당과 장수 꿈의학당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운영된 집중교육 프로그램은 우수 교사진과 수도권의 유명학원 강사진들이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해 중고등학생들의 학업 향상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계속해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늘 얼수마루에서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공연이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글로리아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한여름밤의 콘서트가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어린이를 위한 창작 창극 깨비깨비 도깨비가 내일까지 남원 국립국악원에서 마련됩니다. 전주 한옥 주니어 빅밴드 K의 창단 연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늘 도청 등 도내 곳곳에서 경축식과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애국지사 춘고 2인식 선생 추념식과 흉상 제막식이 오늘 월명공원과 인피중학교 내에서 거행됩니다. 선도문화연구원은 명상문화를 알리기 위해 오늘 도립미술관과 오악산 일원에서 행복가정축제를 진행합니다. 제1회 섬진강 다슬기 축제가 오늘부터 이틀간 임실군 강진면 푸른마을 앞 하천에서 열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늘과 내일 대나무 물총축제를 개최합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3도, 전주 32도 등 30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